1996년 7월 1일 메릴랜드주 앤도버에 위치한 지금은 역사 속으로 사라진 US 에어 아레나에서 월요일 밤에 나이트로가 진행되었다. 이날의 나이트로는 TPV 배시 앳 더 비치를 앞두고 열린 마지막 라이브 TV쇼이기도 했다. 시바니와 즈비스코가 여느 때와 같이 오프닝을 연 가운데 코멘트를 이어가던 즈비스코는 우연하게도 미래를 상징할 만한 워딩을 담아냈고, 이것은 며칠 후 누군가의 무의식을 자극하고 만다. 지난주 베이스볼 배트를 들고 난입한 아웃사이더즈의 행태에 곤혹을 치른 바 있는 WCW는 이를 의식하여 메인 스테이지 곳곳에 수많은 경찰 인력을 배치함으로써 보안을 극도로 강화했다. 그들은 침략자의 난입을 더 이상 허용하지 않기 위해 이벤트 내내 이러한 경계 태세를 유지하는 데 힘썼다. 퍼스트 아워가 종료되고 세컨드 아워에 접어들자 지난 2주간 공백을 가졌던 비숍이 복귀하여 바비 희난과 함께 아나운서 부스의 모습을 드러냈다. 비숍은 다시 돌아와서 기쁘다는 말을 시작으로 팬들의 성원에 감사 인사를 전하며 복귀 소감을 남겼다. 그리고 래쉬에게 메시지를 보낸 비숍은 그 누구도 그를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언급함으로써 다가오는 배시 앳 더 비치에서의 팀 WCW와 침략자들 간의 매치업을 시청자들에게 상기시켰다. 이때 비숍은 코멘트 도중에 실제로 장신의 침략자를 래쉬라고 언급하는데, 지금껏 정식으로 호명된 적이 없던 침략자의 이름이 이렇게 해서 팬들에게 공개되었다. 참고로 비숍이 세컨드 아워 오프닝을 여는 사이 관중석에서는 디젤 챈트가 강하게 울려 퍼지고 있었다. 비숍이 마이크를 통해 자신의 의지를 다진 것과는 달리 철저한 현실주의자인 희나는 이 모든 위협에 걱정하고 있었고, 경찰들이 부스 주변을 에워싼 상황에서도 안심하지 못했다. 잠시 후 관중석에서 엄청난 환호가 울려 퍼지기 시작하는데, 희난이 이 상황을 포착한 뒤 코멘트 중인 비숍을 멈춰 세웠다. 카메라가 반대편 관중석을 비추자 팝콘과 음료를 손에 든 스캇과 내쉬가 유유히 통로 계단을 내려오는 장면이 포착되었다. 그들이 발걸음을 뗄 때마다 관중들은 열광했고, 지난주 액션 이후 확연히 달라진 그들의 위상을 느끼기에 충분한 호응이 곳곳에서 터져나왔다. 상황을 지켜보던 비숍은 저들을 이곳에서 내보내라는 코멘트를 거듭해서 남기며 그들이 준비한 연출의 흥미를 높였다. 스캇과 내쉬는 관중들의 열띤 환호 속에 인사이드 1열까지 진입하는 데 성공하나 그곳에는 이미 보안 책임자인 더그 델린저와 경찰들이 대기 중인 상태였다. 델린저가 아웃사이더즈에게 당장 이곳에서 나갈 것을 지시하는데, 내쉬와 스캇은 그들의 이벤트 입장 티켓을 꺼내들며 WCW 측의 지시에 대응했다. 이렇게 아웃사이더즈는 인사이드에서 팬들과 어울려 팝콘과 음료를 즐기면서 그날의 이벤트를 관람한다. 이벤트는 계속해서 진행되었고, 챔피언 자이언트와 도전자 존 텐타 간의 WCW 월드 헤비웨이트 챔피언십과 그 후속 인터뷰가 진행된 데 이어 레이 미스테리오 주니어의 하이라이트 클립이 송출되었다. 클립이 재생되는 동안 이상한 움직임을 감지한 비숍이 클립 송출을 차단시켰고, 이내 중계 카메라는 아나운서 테이블을 비추기 시작했다. 관중석에서 마이크를 잡은 내쉬가 스캇과 함께 걸으면서 메인 스테이지 지역으로 이동하는 장면이 포착되었다. 그들이 스테이지 안으로 발을 들이자 주변의 경찰들이 그들을 막아세우며 아웃사이더즈의 진입을 차단시켰다. 잠시 후 팀 WCW인 마초맨과 렉스 루거, 그리고 스팅이 백스테이지에서 뛰쳐나와 대치 중이던 스테이지 현장의 모습을 드러내는데, 그들은 지난주와 마찬가지로 스팅 스타일의 페이스 페인팅을 하고 있었다. 이 모습을 본 내쉬는 광대들이라고 그들을 놀려대며 분위기를 한층 끌어올렸다. 이러한 혼란 속에서 백스테이지 내의 다른 WCW 선수들이 프런트 스테이지로 나와 아웃사이더즈에 맞서 팀 WCW를 지원하고자 인근에서 대기하기도 했다. 스캇과 내쉬에게는 이벤트 진행 방해 사유로 퇴장 조치가 내려졌고, 그들은 경찰과 보안 요원들에 의해 스테이지 밖으로 물러나게 되었다. 그날의 메인 이벤트는 포 후스맨과 그들의 상대인 조 고메즈, 레니게이드, 그리고 라겔롤 익스프레스가 맡았다. 서브미션으로 경기를 승리로 거둔 포 후스맨의 인터뷰가 이어진 후 다시 한번 스캇과 내쉬의 모습이 카메라에 잡혔다. 그들은 여전히 경찰 및 보안 요원들과 대치 중이었고,
스캇의 차가 주차된 지역으로 이동하는 상황이었다. 이 와중에 내쉬는 경찰들에게 도넛을 사주겠다고 제안하는 농담을 건네기도 했다. 이어서 클래식 폰티악 파이어버드에 탑승한 내쉬는 너희 모두가 돈을 합쳐도 이 차는 살 수 없을 것이라는 조롱을 경찰들에게 던졌다. 스캇이 모는 차가 아레나 밖을 향해 질주하는 장면을 끝으로 PPV 직전의 나이트로가 이렇게 막을 내렸다. 이날의 아웃사이더즈는 현장 팬들에게 크나큰 환호를 받았을 뿐만 아니라 특유의 위트로 그들의 쿨한 이미지를 더욱 부각시켰다. 팝콘과 음료를 들고서 아웃사이더즈가 관중석의 모습을 비췄을 때는 동시간대 방영된 경쟁사의 WWF 러보다 약 100만 명이 넘는 시청자들이 실시간으로 TNT 채널을 지켜보고 있었다. 이제 스캇과 내쉬는 모든 위클리 TV쇼 활동을 마친 채 6일 후에 있을 PPV 배시 앳 더 비치 출격을 앞두고 있었다. 터니를 염두한 호건은 다가오는 일요일에 PPV 배시 앳 더 비치에서 서드맨으로 참여할 결정을 비숍과 약속했다. 호건의 컨펌에도 불구하고 부커인 케빈 설리번은 그러한 호건의 약속에 안심하지 못했다. 이따금 호건은 아내를 포함한 다른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눈 후 자신에게 부여된 스토리의 방향을 수정한 바 있었고, 이 사실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던 설리번은 이 점을 계속해서 경계했다. 터닐은 호건에게 명백히 중요한 결정이었으므로 그가 이 약속을 변경한다거나 파기할 가능성은 언제든지 존재했다. 만약 라이브 이벤트 직전에 이와 같은 일이 발생한다면 큰 혼란을 피하기가 어려워 보였다. 그로 인해 설리번은 PPV 하루 전인 토요일부터 호건이 그의 집에서 머물도록 제안을 건넸다. 그의 집은 이벤트가 열리는 데이토나 해변에서 불과 1마일가량 떨어진 곳에 위치해 있었기에 부커로서 호건의 노쇼 등의 변수를 사전에 차단하고자 이러한 방법을 떠올린 설리번이었다. 참고로 설리번은 이를 성사시키기 위해 간청하기까지 했다. 다행히도 호건은 PPV 하루 전날 설리번의 집을 방문하는데 그는 혼자가 아닌 그의 에이전트 피터 영을 대동한 채로 그곳에 나타났다. 그리고 호건은 설리번에게 대화를 요청했다. 그토록 설리번이 경계하던 일이 여지없이 현실로 다가온 순간이었다. 그들의 대화는 저녁까지 이어졌다. 당초 설리번이 음려한 것과 같이 호건은 다음날 PPV에 등장하는 것을 두고 계속해서 숙고 중인 상태였다. 그가 설리번에게 말하길 모든 이들이 터닐은 잘못된 결정이자 스스로를 무너뜨리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는 말을 전해왔다고 알렸다. 그들의 토론이 끝을 보이지 않는 가운데 영특한 설리번은 호건과 영이 각자 묵을 2개의 방을 마련해주며 그들이 그날 밤을 보내게 했다. 훗날 설리번은 그 두 사람을 서로 떨어뜨려 놓기 위해 이같이 2개의 침실을 제공한 사실을 인정했다. 아울러 설리번은 호건이 마지막 순간의 크리에이티브 컨트롤 권리를 제시함으로써 지금껏 세팅한 각본에서 이탈하지는 않을까 하고 시종일관 노심초사했었던 당시의 속사정을 털어놓기도 했다. 만약 설리번이 지금껏 준비한 부킹을 바탕으로 호건을 제 시간의 이벤트 장소로 데려갈 수만 있다면 호건은 가장 극적인 결말을 장식하는 주인공이 되어 그 매치를 종결짓는 거대한 그림을 그려낼 사람이 될 것이었다.